두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안경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가을이 익어갑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사람들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풍요로워지는데요. 평소 안 읽던 시집도 꺼내서 읽게 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화려한 단풍이 지는 가을에는 여행도 가고 싶고,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겨울 산행도 스키도 타고 싶고, 하지만 이런 좋은 날들 중에 일교차가 심한 초가을이나 추운 겨울날들도 있습니다. 찬 공기나 찬물과 얼음 같은 차가운 물질에 피부를 접촉하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못 견딜 정도로 가려운 피부 병증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한랭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겨울에 스키장 가서 놀고도 싶고 여름에 수영장 가서 놀고 싶어도 요놈의 한랭 두드러기 때문에 스키장도 수영장도 한번 못 가는 신세. 한랭 두드러기라서 아들과 함께 스키장도 수영장도 함께 못 가는 아빠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런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에도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워서 많이 괴로운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라는 글자를 가지고 좀 어렵지만 한자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피부라는 단어는 가죽, 껍질, 껍데기라는 뜻을 가진 피자와 살갗, 저민고기라는 뜻을 가진 부자를 합해서 피부라고 하는데요. 한자 뜻만으로는 가죽과 살갗을 다 포함해서 피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적으로는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의 부자는 호피무늬라는 뜻을 가진 호자와 밥통, 위장이라는 뜻을 가진 위자를 합해서 부자라고 표기하는데요. 피부를 확대경으로 보면 실제로 그 모양이 호랑이 가죽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저는 피부라는 한자 단어 속에 위장, 밥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서 피부 환자를 치료하면서 피부 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의 소화, 분해, 흡수,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 결과 음식물이 소화관에 적체돼서 발생한 부패독소인 이 식독이, 암모니아를 비롯한 식독이 피부 병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식독이라는 원인 치료를 통해서 피부 병증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현대한의학의 치료법이 피부 병증만 보고 껍데기만 치료하는 병 중심의 국소 치료가 아니라 이 피부 병증을 일으키는 몸 상태를 분석해서 그 몸에서 그 원인을 찾고 몸을 중심으로 전체를 치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표피층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세균하고 바이러스 등을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밑에 진피층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표피에 영양 공급을 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 피하 조직층은 혈관과 림프관, 여러 신경과 지방세포로 구성되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면역 기능과 각종 감각 기능을 합니다. 두드러기 5대 증상은 피부나 점막이 부분으로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빨갛게 얼룩처럼 되는 반진, 발적, 홍반이라는 증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려움, 네 번째는 열감, 다섯 번째는 따가움과 통증인데요. 이런 증상이 피부 진피의 상부에 생기는 것을 일반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피부 진피의 하부에 생기는 것을 맥관부종, 혈관부종이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얼굴의 입술이나 눈두덩이나 위장점막이나 호흡기의 상기도점막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럼 한랭 두드러기가 뭔지, 다른 두드러기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랭 두드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란 이런 두드러기 증상이 피부의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매개체가 따로 떨어져 나와 피부 혈관의 히스타민 수용체와 결합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심한 가려움이 생기는 것은 다른 두드러기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랭 두드러기는 피부가 찬물이나 찬 공기, 얼음과 같은 차가운 물질에 접촉되거나 노출되었을 때 앞서 말한 일반 두드러기 증상과 같은 병리 증상이 일어나고 두드러기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두드러기와 구별되는 한랭 두드러기만의 특징은 주로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나 추운 겨울에 발생하는데요. 피부가 찬 공기나 찬물에 노출된 뒤에 다시 더워지는 동안에 노출된 부위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찬 공기나 찬물, 얼음 같은 차가운 물질에 피부가 닿으면 닿는 부위마다 가려움증이 생기고요. 닿는 부위마다 피부가 붉게 변하는데요. 이러한 찬 기운에 피부가 노출된 이후에 두드러기 증상이 생기는 것이 한랭 두드러기의 특징입니다.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으면 혀가 굳어서 말을 하기 힘들거나 이 후두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호흡 곤란 증상이 오는 것도 한랭 두드러기의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찬 공기가 몸 전신에 노출돼 가지고 체온이 떨어지거나 수영을 하거나 냉수욕으로 전신이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이 경우는 전신의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증이나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랭 두드러기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얼음 한 조각을 팔 위에 5분 동안 올려놓거나 한 10분 정도 찬 공기를 쐰 후에 다시 더워질 때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한랭 두드러기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한랭 두드러기는 증상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원발성 후천성 한랭 두드러기인데요. 피부에 차가운 자극을 주면 몇 분 뒤부터 30분에서 1시간가량 간지러운 증상이 지속되는데요. 차가운 온도에 전신이 노출되면 저혈압이나 어지럽고 쇼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속발성 후천성 한랭 두드러기인데요. 한랭 두드러기 환자 약 5%를 차지하고 두드러기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피부가 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사성 한랭 두드러기인데요.
국소 부위가 차가운 외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는 두드러기가 생기지는 않지만 전신이 노출되면 광범위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두드러기입니다. 한랭 두드러기 원인은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요. 한랭 두드러기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추위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서양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40% 이상 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추위에 직접 노출됐다면 갑자기 더운 곳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한여름이라도 찬물 샤워나 수영은 절대 피하고요. 목욕은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한 물로 하는 것이 좋고 샤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옷차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랭 두드러기에 관한 양방적인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현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랭 두드러기의 병태 생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찬 기운이나 찬물, 얼음 같은 차가운 물질에 노출되면 체온이 금방 떨어지는데요. 체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인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감소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소화관에 식독이 증가하여 소화기에 잠재성 염증 상태가 되는데요. 한랭 두드러기는 이렇게 몸이 허약하고 차지면서 소화장애가 생겼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 두드러기 증상이 확 올라옵니다. 이런 몸 상태는 소화기가 약한 소민에게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상 체질 중에서 소민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 발생량이 가장 적고 에너지 발생 속도도 가장 느려서 몸이 차고 허약해지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랭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은 체온 보호를 잘 해야 하고 따뜻한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생선이나 해산물,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양고기를, 탄수화물은 보리보다는 현미나 찹쌀을, 커피를 삼가하고 생강차, 꿀차, 대추차 등 따뜻한 차 종류를, 과일은 사과와 귤, 오렌지, 토마토, 망고를 권장드립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발효하지 못하면 암모니아를 비롯한 부패 독소들이 생기고 소화기점막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부패 독소와 점막의 손상과 염증성 물질을 식독이라고 합니다. 이 식독이 항상 존재하면서 지속적으로 장점막을 통해 흡수되면 혈액이 혼탁해지고요. 이렇게 흡수된 식독을 간에서 완전히 해독하지 못하면 사이토카인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잠재성 염증성 물질이 혈액 속에 증가하는데요. 이러한 잠재성 염증성 물질을 혈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인체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혈독은 열독이 되고 피부에서는 온갖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드러기도 그 피부 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 속에 혈독이 증가하고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액에도 염증이 생기고 모세혈관에도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때 열독이 발생하여 피부에도 염증이 생겨서 각종 피부 병증이 생깁니다. 몸 중심의 현대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면서 실제로 한랭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6가지의 병리 상태로 분류해서 치료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노화나 큰 수술이나 큰 병을 앓고 나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배가 차고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냉증이 있고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대변이 무르거나 가늘고 찬 음식이 싫어지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병리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이 허약해지고 배가 차고 수족냉증이 있는데 특히 아랫배가 차서 소화불량과 만성장염이 있다면
물금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자주 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붓는 증상이 생기는 병리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몸 전신의 냉증과 수족 냉증이 극심하고 배 전체, 특히 아랫배, 허리, 엉덩이 등에서 차게 느껴지면서 소화불량과 복통과 설사가 있고 몸은 항온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든 병리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두통이나 전신관절통도 함께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 피부 자체의 표피열이 부족하고 민감성 피부로서 피부 면역력이 약한 병리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위를 많이 타거나 체열 발상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식독이 있어서 혈독이 직접 염증을 일으키는 병리 상태입니다. 소화장애를 비롯한 식독 증상이 별로 없으면서 혈독으로 인해서 몸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 염증이 자주 생기면서 피부 알레르기가 있고 피부 면역력이 약한 병리 상태입니다. 한랭 두드러기를 치료할 때 환자가 이 6가지 병리 상태 중에서 어느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이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종류의 병독소에 대하여 대응하고 조절하고 처리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요. 식독을 처리하는 소화관의 기능, 혈독을 해독하는 간의 기능, 손상된 혈액을 재생하는 비장의 기능, 혈독을 사구체에서 필터해서 해독하는 신장의 기능, 이런 장부들을 잘 조절해서 피부의 항온성을 유지하는 신경계의 기능, 이 5가지의 기능을 피부 병증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한랭 두드러기 병리 상태의 특징은 허약하고 냉증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의 냉증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냉증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과 처방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한랭 두드러기의 치료법은 면역치료와 해독치료와 체질 개선 치료인데요. 면역치료를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여 인체의 항온성을 유지하고 소화관을 따뜻하게 하여 식독을 해독하면 거의 좋아지는데요. 여기에 간과 신장의 기본 해독 치료를 더해서 각각의 병리 상태에 맞는 치료법과 처방을 잘 선방한다면 한랭 두드러기는 근본적으로 치료됩니다.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체질 음식과 체질침과 내 체질에 맞는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체질 개선 치료를 하면 재발 없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랭 두드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고 항온성을 유지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체질에 맞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체질별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음식을 추천드리자면 태양인은 오징어, 문어, 낙지, 흰살 생선, 연어가 좋고요. 소양인은 소고기, 돼지고기와 계란, 바다 생선 등이 좋고요. 태음인은 대부분의 육식이 좋은데 특히 소고기가 좋습니다. 소음인은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소고기 등이 좋고요. 바다 생선과 돼지고기는 해롭습니다. 물론 야채와 과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염류 등의 영양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칼슘이 피부 표피층에서 가시층의 세포 결합력을 강화해서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체질에 맞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추천드리자면 태양인은 멸치, 뱅어포, 브로콜리 이런 것이 좋고요. 소양인은 무가당 요거트나 멸치, 시금치, 아몬드가 좋고요. 태음인은 무가당 요거트와 아몬드가 좋고요. 아몬드유, 아몬드가 좋고요. 소음인은 무가당 요거트의 대부분의 견과류가 좋습니다.
오늘은 한랭 두드러기의 특징과 치료법, 관리 예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평소에 땀이 난 듯 만 듯한 강도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1시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내 체질에 맞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여러분의 피부 면역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보감 Q&A 시간입니다. 두드러기에 관한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랭 두드러기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두드러기가 2020년 1월에 발병했는데요. 처음에는 찬바람을 맞아서 추워서 빨개졌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찬물에 손을 씻으면 가렵고 따가우면서 화끈거리고 지도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확 올라오고 찬물이나 찬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전신으로 다 올라옵니다. 피부과에서 검사도 받고 약을 먹어도 그뿐인데 원인도 모르고 증상이 심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한랭 두드러기인데요. 한랭 두드러기의 특징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약하고 냉증이 있으며 특히 소화기 냉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냉증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과 처방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소화 기능이 좋아져야 하고 몸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처방 중에는 이중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이 처방의 구성은 인삼, 백출, 건강, 감초입니다. 인삼은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소화 기능을 보강하고 부신 피질의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백출은 소화액의 분비를 항진시켜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고 소화관의 운동을 증가시키는데요. 음식물이 정체되어서 생긴 부패독소와 염증성 물질인 식독을 해독하고요. 건강은 생강을 말린 것인데요. 몸이 차거나 배가 찰 때 몸을 따뜻하게 하여 면역력을 올리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할 때 소화 기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와 흡수 기능을 올립니다. 감초는 혈독과 열독을 해독하고 피부의 가려움과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약재들은 가까운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약재들을 사서 각각 10g씩 2000cc의 물에 넣고 그 물이 1000cc 정도 될 때까지 은근히 달여서 거기에 꿀을 적당량 넣어서 차처럼 꾸준히 드시면 한랭 두드러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좀 많이 약하면 인삼과 백출을 5g에서 10g 정도 더 정량해서 넣고요. 추위를 많이 타고 배가 많이 차면 건강을 5g 정도 더 넣고 계피를 10g 정도 더 넣어서 추가해서 끓여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내 체질에 맞는 단백질과 칼슘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예방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생강차나 생강청을 활용해서 그걸 차로 해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한랭 두드러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지구촌이 매일매일 떠들썩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면역력입니다. 저희 건강보감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이 세상이 피부병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